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위 1% 트레이더 주식교자 김효자입니다. 오늘 지수가 좀 많이 안 좋았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좀 급락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좀 구독자분들이 걱정이 됐어요. 당연히 이제 공부를 잘 하셨으면 오늘 어렵지 않게 매매를 하셨을 것 같고, 아직 조금 공부가 좀 덜 돼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손실이 좀 났을 것도 같아요. 왜냐면 오늘은 해지 테마 빼고는 거의 모든 테마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지수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거의 한 2.5% 정도 빠졌죠. 2% 이상 빠지게 되면 그 한 종목에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나 어떤 종목에서 이제 훨씬 많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마이너스 2.5%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하락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오랜만에 지수 차트에서도 장대 음봉이 나왔고, 그래서 모든 테마가 힘이 없었다. 하지만 뭐 저도 그렇고 효인배 분들은 오늘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저도 뭐 올해 뭐 이번 달 중에 뭐 손 꼽히는 하루였어요. 그 정도로 오늘 저는 뭐 매매하는 것마다 다 수익이었고, 한 종목은 손절을 했지만, 그러니까 손실 중이에요. 손절도 조금 하고 손실 중인데 거의 모든 종목이 수익이 크게 나면서 오늘 좀 괜찮게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지수가 몇 거래일째 계속 안 좋아요. 지금은 이제 최근 상승장에서 뭐 조정도 아니고요.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락장으로 돼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다행인 건 아직 유동성은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지수가 많이 빠질 때 거래대금이 많이 안 터지면, 우리 K증시에 거래대금이 많이 안 터지면 굉장히 주식이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20조씩 매일 터집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그러니까 저는 매매하는데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 계속 꾸준히 하신다면 이런 날에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안 좋을 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도 오늘 알려드릴 거니까 뭐 처음 오신 분들이나 주린이 분들은 이번 영상 중요하겠죠? 자, 바로 들어갈 건데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이제 보통은 달아주시는 분들만 달아주셨었는데, 와, 댓글이, 여러분들 이거 뭐 영상들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저 댓글 관리 아예 안 합니다. 다 너무 이제 뭐 감사하다는 댓글 정말 많아요. 그런 게 이제 저는 너무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막 수익 나셨다고 댓글 다시잖아요. 네. 저는 뭐 지인이나 이런 사람, 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아직 구독자가 2,000명이기 때문에 지금 엄마한테만 말해놨어요. 엄마한테만 말해놓고 제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명씩은 아는 사람은 있는데 막 이렇게 소문내지 않았다고요, 제 채널을. 그러니까 뭐 제가 사람 매수해서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1월 17일 국내 증시 요약. 어제 그 연준 고위 인사의 매파 발언이 이어지면서, 매파 발언은 이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이거를 약화시켰죠. 올해 뭐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라 막 이런 말을 하면서 기대감이 약화됐다. 최근 미장도 그렇고 산타랠리,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장이 오르니까 같이 올랐었죠. 그 이유는 올해 초부터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 홍해 리스크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고, 물류부터 뭐 식량 이런 게 이제 차질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기 금리 인하는 이제 좀 물 건너갔다. 시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최근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장도 계속 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의 급락이 나왔고요. 그래서 해지 테마의 강세, 그리고 식량난 뉴스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곡물, 뭐 식량 이런 테마가 엄청나게 강하게 갔죠. 근데 곡물, 식량 테마는 거의 장 마지막에 이제 많이 오른 거고, 그 전까지는 물류, 해운 이런 애들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오늘 뭐 방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걔네들 해지 테마가 오늘은 주도 테마를 하는 날이었다. 자, 그리고 어제 세계 증시는 약세입니다. 약세였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9%, 0.19% 하락,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 마이너스 2.47%, 코스닥은 마이너스 2.55%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예요. 자, 무섭죠, 여러분? 최근에 산타랠리 온다고 연말에 이렇게 올랐어요, 1월까지. 근데 그대로 뺍니다. 좀 심하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자, 이거 보시면은 제가 이 1월 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RSI 지표가 과매수 구간에 왔다. 이럴 때는 이제 조정이 나온다. 너무 지금 이때 과매수 구간 뭐예요? 지수가 많이 오르고 모든 종목이 다 오르고 있을 때니까 이제 너도 나도 계속 사람들이 많이 매수해서 주가들이 많이 오르는 그런 구간이죠. 지수가 많이 급등한 구간.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 70포인트를 넘어가면 조정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마다. 그쵸? 이럴 때마다 다 조정이 나와요. 여기서도 조정이 이렇게 나왔고, 이번에도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제가 1월 초에 뭐라고 했죠? 이제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조정인 줄 알았는데 무슨 바로 하락장처럼 이렇게 떨어졌어요. 너무 좀 심하죠?
당연히 지금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반등도 이제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진 게 아니고 가파르게 떨어져서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벌써 코스피는 과매도 구간까지 왔어요. 이럴 때는 어때요? 자, 이때도 그렇고, 그쵸? 이럴 때, 과매도 구간, 그쵸? 이럴 때, 이런데, 여기잖아요. 이런 데에서는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모든 종목이 많이 빠져서 조금만 모아간다. 며칠 모아가면은 또 과매도 구간을 벗어날 겁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요. 이때도 그렇고, 그쵸?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 어떻게 못 버티겠어 하고 팔 때예요? 아니면 살 때예요? 지금은 매수할 때예요. 그쵸? 근데 우리 주린이 분들은 매매를 어떻게 해요? 과매수 구간에서 더 올라갈 거야 라고 해서 사고, 과매도 구간에선 더 떨어질 것 같아 해서 팔죠. 그걸 반대로 해야지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종목 수는 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구간에 왔을 때 너무 지금 마음이 편해요. 왜냐? 저는 종목이 한 종목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기준.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내가 시드를 다른 데 좀 채워놔서 많이 눌린 것들 조금씩 줍줍 해놓고 며칠만 기다리면 과매도 구간 이런 데서 반등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지수 상승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그때 지금 뭐 매수해둔 것들, 스윙 계좌, 뭐 단타 스윙 계좌 이런 종목들 해서 매도하면은 수익 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물려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쵸? 근데 저처럼 뭐 비중 관리나 이렇게 종목이 관리가 잘 돼 있다 이런 분들은 이럴 때가 오히려 엄청난 기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종목 수를 많이 줄이셔서 다음번에 또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며칠 동안 줍줍만 하고 계시면은 알아서 올라갈 겁니다. 이보다 편한 매매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코스피는 벌써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역시 얘는 아직 과매도 구간은 아니지만 코스닥은 좀 단단하게 올라갔어요. 그쵸? 이번에 20선 타고 쭉 가다가 어제 20선에서 저항을 받았고, 그쵸? 여기 저항을 받고 오늘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급락한 것도 좀 과하다고 봐요. 반등이 이제 조만간 크게 나올 것 같고,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온다 이거죠.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이런 다시 전고점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뭐 이런데 21선까지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이런 거 먹으려면. 자, 그래서 지수 지금 21선 아래에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럴 때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단타 매매는요 보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줍줍 한다는 건 단기 스윙이나 스윙 계좌 이런 애들은 줍줍 하셔도 돼요. 하지만 단타는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강세 테마를 보면 뭐 홍해, 테마, 해운, 물류, 석유, 가스 다 강했어요. 근데 가장 강한 거는 해운이랑 물류였다. 물류가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가고 엄청 셀 것 같았지만 막상 까보니 더 강한 건 해운이었다. 그쵸? 제가 항상 해운이 이 테마의 대장이었고 눌림을 해도 해운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물론 해운에서 흥하해운이 대장이었고 원래는 대장이었는데 오늘은 대한해운이 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효인배 분들은 흥하해운을 모았고 근데 어때요? 대장이 아니었어도 우리 다 20% 이상씩 먹었죠. 그래서 이렇게 얘네가 강했고 그리고 식량, 테마 이거는 이제 뉴스가 있었어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인도에서 뉴스 뭐 밀 부족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장 끝나기 직전에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시간 외에서 많이 오르는 모습. 그리고 방산은 이제 북대지가 오늘은 북대지 뉴스가 있었나? 오늘은 없었는데 그 약간 핵 전쟁 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것 때문에 오늘 방산이 강했던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해지로 오르다가 그 뉴스가 나오고 더 강하게 올라갔죠. 이외에 해지 테마는 뭐예요? 금, 그쵸? 금, 뭐 양지사, 해지 테마의 대표주죠. 그런 애들. 그리고 지금 환율도 오늘 많이 올랐대요. 그리고 미 국채, 장기, 10년물 그것도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약세 테마 로봇. 로봇은 오늘 에브리본만 셌어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약했고 그리고 2차전지, 반도체, 신규 상장, 바이오. 그러니까 최근 거래 대금이 굉장히 이제 많이 터져준 그런 테마죠. 오늘 싹 다 엄청나게 이제 조정이 나왔고 저출산 애들도 오늘 장중에는 약했지만 그러니까 해지 테마만 빼고 오늘은 거의 다 약했다 보시면 돼요. 시간 외에서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좀 강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AI, 메타버스, 6G 이런 애들은 그래도 뭐 조금 보합 수준? 약보합 수준이에요. 얘네들은 그 CES에서 최근 이제 엄청나게 강했고 그래서 그런지 이쪽은 조정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나마 괜찮았다. 선방했다. 근데 최근 주도 좀 강한 테마였던 이런 애들 로봇, 2차전지, 반도체, 신규 상장, 바이오 이런 애들이 오늘 조금 약했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매매한 거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흥하해운 이거는 어제 저점을 잡았어요. 그쵸? 어제 제가 단기 스윙방에
요거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이시죠? 10% 수익 정도, 오전이에요. 오전 9시 3분에 이미 우리는 수익이 이때가 10%였어요. 지금 수익 10% 정도 났으니 수익 실현 하셔도 됩니다. 수익 실현 하세요. 제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4,110원이었어요, 어제. 근데 흥하해운 어제 저점이 얼마라고요? 4,100원.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저점을 잘 잡았고, 저는 평단이 단기 스윙방보단 높았습니다. 저는 4,200원부터 잡았죠. 그래서 여기 모아서 오전부터 거하게 10%부터, 그렇죠? 거의 뭐 8%, 10%, 20%, 25%. 물론 여기서는 이제 비중이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이렇게 매도를 하고 나왔죠. 하루 만에 25%, 거의 평균 수익률 15% 이상 이렇게 먹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한글과 컴퓨터, 얘도 저 한 10% 정도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어제 여기 이제 종가에서 매도한 거는 이거 혹시라도 이게 떨어지면 제가 음성톡 할 텐데 좀 이때 매도를 안 한 거, 나쁜 예시라고 해서 여기서 뭐 100만 원만 이렇게 매도할게요 하고 그냥 매도를 했던 거예요. 전 여기서 이거 저항받고 떨어질 줄 알았어. 근데 시간에 오르더니 오늘 이렇게 오전부터 갭 떠서 이렇게 올라갔죠. 물론 저는 고점에서 다 팔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요 정도였죠. 얘도 한 10%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어제 제가 여기서 이게 평단이었죠. 근데 물 탔으니까 평단 살짝 올라갔을 거예요. 요 정도? 8%? 8% 정도 먹은 것 같네요. 여기서 반 이렇게 팔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뭐 평균 수익률은 한 6% 이상 되지 않을까, 한글과 컴퓨터. 그래서 오전부터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났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에브리봇, 요것도 여기 이거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효자방에 이렇게 말씀드려놨었고, 여기서 이제 2시 반에 와서 이렇게 먹고 나왔습니다. 그쵸? 뭐 5%? 4%? 5%? 이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에브리봇은 올라갈 때는 못했어요. 원래는 어제 시나리오에서 에브리봇 눌림 하자, 제가 어제 이렇게 다 적어놨었거든요. 에브리봇 눌림, 누르메카 눌림, 효자방에 보내드린 거예요. 근데 오전에 당연히 못 모았죠. 저는 이제 수익이 크게 났었고, 뭐 이때는 다 막 저거 물류 테마 막 다 매도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막 이때, 그래서 아예 이때는 모으지 못했고, 시가 돌파할 때 이때는 점심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보고 있었으면 했겠죠. 하지만 제가 자리 없어서 이거 놓친 거 너무 아까워하고 있었는데 오후장에 이렇게 복수가 아니고 그래도 먹어줬죠. 그리고 대한해운까지. 대한해운은 얘가 이제 오늘 대장주였으니까 여기 왔을 때 이것도 제가 말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여기서 해보자 라고 해서 얘는 한 2%? 2% 정도 짧게 끊어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후장까지 매매가 완벽했다. 그리고 종배는 이렌시스를 했는데 다 그냥 효자방에 말한 내용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렌시스까지 완벽한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손절한 거 인탑스, 얘는 손절을 했어요. 자, 지수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이런 폭락이 나와요. 자, 시가에 들어갔어요. 근데 갭도 안 뜨는 것도 이상했어. 야, 이거 좀 수상한데. 그리고 살짝 이제 들어갔다가 그대로 폭락이 나옵니다. 그대로. 그래서 한 3, 4%? 이때 반 손절했어요. 원래는 종가에 제가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폭락 나와가지고 잠깐 딴 거 보는 사이에 벌써 마이너스 4%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 손절을 했고요. 여기서 2배수로 샀습니다. 여기는 왜 2배수로 제가 매수를 했을까요? 여기에요, 여기. 그쵸? 여기 그려놨죠? 어제 저점이었어요, 어제 저점. 그래가지고 여기서 2배수로 매수를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였어요. 마이너스 1%에서 이제 비중을 줄였고, 그리고 나서 이때는 수익이었습니다. 수익이어서 이제 불타기를 한 거예요. 거의 이제 본전에서 살짝 올라갈 때 불타기를 해서 수익이었는데 수익이 뭐 1, 2%도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좀 애매하다. 종가 오면은 매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때는 이제 쉬고 있어서 걸어놨거든요. 종가에. 근데 안 오고 다시 꺾였고, 꺾이면서 이때 다시 마이너스 1% 정도 손절을 했고, 그리고 종가에 다시 한번 들어갔는데 시간 외에 지금 또 떨어졌죠. 그러니까 시간에 떨어져서 지금 34,800원인데 아직도 여기에요. 그래서 내일 여기를 깨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얘한테는 오늘 뭐 3패를 한 거죠. 오전에 한 번, 중간에 한 번, 종가에 한 번. 근데 이 손실은 미비하고 이미 오늘 흥하해운이랑 한글과 컴퓨터 이런 애들은 제가 비중 좀 들어갔다 말씀드렸고 불타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오늘 수익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수가 안 좋은데 수익이 너무 괜찮았고, 뭐 구독자분들 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장 분위기만 보고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다 피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효자방에도 뭐라고 했냐면 장 안 좋으니까 계속 일단 기다려라. 할 게 없다. 계속 그랬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깨알 홍보 한 자리 남았습니다. 효도방은 마감됐어요, 다시. 한 자리 남았고, 이번에 효자 인베스트먼트, 만약에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번호표 대기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나가셔야지 들어올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한 자리 남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방은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효자방은. 다들 말이 많죠? 수익이 잘 나서. 그래서 오늘 막 20%, 막 30% 먹으신 분들도 있어요. 오전부터. 흥하해운 여기도 슬슬 매도하셔도 됩니다. 매도하세요. 여기도 수익 10% 이상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다들 뭐 분위기가 너무 좋죠. 배부르네요도 나오고,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그쵸? 우리 분위기, 효자방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 자리 남았어요. 주식으로 계속 수익을 내고 싶다. 여러분께 효자 인베스트먼트가 한 자리 모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제가 매수하고 싶다는, 오늘 매수하기 싫다는 그런 저게 있을 텐데, 채팅이. 없나? 지금 지수가 엄청 안 좋습니다. 이럴 때는 천천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귀엽잖아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 효자방 채팅 좀 써야겠다, 이러고. 그래서 제가 지수 차트를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올려드렸고, 지수가 안 좋은 날 내가 아직 매수한 종목이 없다면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런 것들. 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우리 효자방은 매수를 거의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기다렸고 오후장에 저렇게 에브리봇이랑 대한해운으로 수익을 내고 나왔다. 자, 이제 오늘은 더 이상 홍보 안 할 거예요. 이제 뉴스를 봐야겠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세계 증시 오늘 많이 안 좋죠? 어제 미장도 그렇고, 미장은 약간 약보합이었는데 매파 발언이 나오면서 유럽 증시도 안 좋습니다. 뭐 아시아 증시도 안 좋았죠. 아이고, 이거 봐야지. 원자재. 외환부터 볼까요? 자, 원달러 환율이 지금 또 많이 올랐어요. 1350원. 이러면 당연히 지수가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부터 원달러 환율, 원자재, 뭐 금값 다 체크를 해야 돼요. 뭐 비트코인 하실 분들은 비트코인도 봐야 되고, 원자재. 금은 아까 좀 오르다가 지금 좀 떨어졌네요. 그리고 뭐 브렌트유, WTI 뭐 이런 애들 오늘 약간 하락이 나오고 있죠. 천연가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 계속 체크하는 습관 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나스닥은 마이너스 0.19%. 그리고 어제 AMD가 좋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최근 강했던 테마 중에 뭐 로봇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근데 반도체가 어제 괜찮았어요. 미장에서. 그러면 반도체 애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일 시나리오는 지수가 안 좋을 때랑 지수가 좋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세울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요거 AMD가 어제 굉장히 좋았다. 자, 월러 미 연준 이사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이라고 해서 요거 어제 나온 기사고요. 오늘 아침이죠. 그리고 장중에 원달러 환율 1340원 돌파. 2달여 만에 최고. 그쵸? 이러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외국인이 떠나갈 수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미 후티 반군 세 번째 폭격 추가 조치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오늘 오전에 이런 뉴스가 또 나왔고, 그래서 오전부터 해운이랑 물류가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읽어보시고, 미 상선 공격 후티 테러 단체 재지정한다라고 해서 미국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세력인 후티를 다시 테러 단체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AP통신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 등을 인용해 뭐 보도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심각한 기사가 맞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테러 단체로 재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장 끝날 때쯤 나온 기사예요. 일본 3대 해운사 모든 선박 홍해 운항 중단 후티 반군 공격 우려라고 해서 해운 애들이 이제 장 끝나기 전에 반등이 살짝 나온 거죠. 근데 시간 외에서는 뭐 살짝 하락을 했는데 뭐 내일까지도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해운 뭐 물류도 그렇고요. 눌리면은 계속 해볼 수 있어요. 얘네가 뭐 지금 재료 소멸이 아니죠. 저 뭐 후티 반군이 뭐 항복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기사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뭐 눌릴 때 그럴 때 매매를 계속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최대 셰일 유전 지역 노스다코타 석유 생산 반토막 뭐 이런 기사가 있어서 석유랑 오늘 천연가스도 한번 반짝이긴 했죠. 차트를 보면 여기가 이제 대한해운 오늘 가장 강하게 갔었고, 기준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많이 밀리긴 했는데 고점 대비 그래도 기준봉으로 마감을 했다. 흥하해운은 오늘 2등이었죠. 그리고 물류 대장인 어제 태웅로직스, 얘가 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갔는데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KTCT, 동방 여기까지가 물류, 얘네가 물류. 그리고 한국석유 오늘 장중에 반짝했죠. 그리고 흥구석유도 이렇게, 대성에너지 또
천연가스, GSE도 천연가스 이렇게. 그리고 방사는 스페코가 대장, 빅텍이 2등이죠. 이렇게. 그리고 한일사료가 이제 오늘 곡물 테마에선 대장으로 갔죠. 이런 식으로. 시간 외에 7.5% 상승. 시간 외에서는 고려산업이 대장으로 갔는데요. 이럴 때는 자, 한일사료는 시간 외랑 이거를 합쳐서 오늘 상승분 20%에 시간에 7.5% 합치면 몇 프로예요? 오늘 상승 거의 8%죠. 근데 고려산업은 장중에 9%, 시간 외에서 10%, 19%. 그럼 대장은 저는 한일사료로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곡물 테마. 자, 1억 내던 걸 10억 내야 한 달 새 보험료 10배 뛴 보험 뭐길래 라고 해서 이런 또 해운 물류에 대한 기사였어요. 해운 보험료가 한 달 새 10배가 뛰었대요. 이거 홍해 리스크 때문이죠. 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할인 기사가 나왔어요. 되게 웃기지 않나요? 여기 닷 이렇게 있고. H&M 노조 단체 협상 결렬 파업 수순 부산항 물류 대란 오나라고 해서 오늘 할인도 장중에 한번 반짝이긴 했어요. 이렇게 최근 많이 조정이 나오고 한번 오늘 시원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왔었죠.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이 오늘 오른 이유입니다. 일단 한미일 15일에서 17일 제주서 해상훈련 미국의 핵 항모 항공모함이 참가를 한대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고 이제 오늘이 17일이잖아요. 아마 했겠죠. 근데 요거보다 요게 자극적이었어요. 올해 동부가 핵 전쟁 날 수 있다. 미 갈루치 전 북핵 특사의 경고라고 해서 약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긴장감이 조성이 된 거죠. 갈루치 미국 북한과 관계 정상화 주력해야 비핵화 장기 목표로. 미국 북한과 관계 정상화 주력해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아무튼 뭐 걱정이 돼서 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었고 항상 핵 전쟁 날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긴장감이 이제 고조되는 거죠. 핵 전쟁 나면 엄청나게 큰 전쟁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임팩트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방산이 오늘 좀 강하게 가지 않았나. 이거 나오고 나서 방산 애들 굉장히 많이 이제 슈팅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었다. 자, 금값 역대 최고치 어디까지 오르나 라고 해서 오늘 엘컴텍이랑 금 관련주 엘컴텍, IT센 이런 애들이 있죠. IT센은 최근 STO 증권형 토큰에도 엮인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금 관련주들은 얘네들도 해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금 애들도 다시 많이 오르고 있어요. 엘컴텍 그리고 IT센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IT센도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IT센 1번 디지털 자산 STO 시장 본격 진출이라고 해서 오늘 기사가 나왔고 IT센이 최근 일봉이 괜찮죠? 21선 뚫고 올라와서 오늘 이 위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조만간 저항을 다 뚫었고 그렇죠? 오늘 시가가 또 이런 박스권 구간이었어요. 여기 이 위에서 여기서 딱 마감을 했는데 이러면 조만간 여기 이런 신고가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최근. 근데 이거는 또 지금 해치 테마가 강하고 저런 금값 오르고 있어서 그렇지 뭐 국제 금값이 조금 다운되거나 떨어지거나 그리고 뭐 지수가 좋으면 금 애들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시하시고 원자재는 진짜 매매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당일 매매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요거죠. 오늘 식량 곡물 테마가 많이 오른 이유. 인도 당밀 수출에 50% 관세 부과. 이거는 외신이고요. 요거 번역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늘 식량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요거 어제 뉴스예요. 올해 국제 곡물 가격 인상 전망, 수출 제한 조치 등 상승 압력 키울 것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그제네요. 그제 뉴스 요게 있었는데 그래서 식량이 그때부터 반짝반짝 했는데 오늘 요런 뉴스가 나오고 이제 또 인도에서 이거 생산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곡물 테마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다. 그리고 전쟁이 심화되거나 지금 저 홍해 리스크 때문에 식량들도 더 이제 기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식량도 가격이 계속 곡물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I 이스트 소프트 페르소 MS 앱소스 마켓의 사전 등재 협업 성사 청신호라고 해서 이스트 소프트가 또 이런 기사를 붙여줬어요. 최근 MS는 또 지금 시총 1위 됐고 지금 또 AI 쪽으로 굉장히 이제 앞서 나가면서 이스트 소프트처럼 MS에 이렇게 관련 테마다라고 하면은 얘도 이제 MS 따라서 좀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랑 최근 한글과 컴퓨터가 대장 이렇게 대결을 많이 했었잖아요. AI에서. 근데 결국은 이스트 소프트가 더 대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트는 비슷해요 아직. 그렇죠? 둘 중에 아직 누가 대장일지 모르겠는데 가격도 비슷하고 차트도 비슷하고 그리고 둘 다 투자 경고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약간 이제 후발주자 그러니까 2등, 3등이죠 3등 이렇게
그래서 얘네 조만간 이런 박스권을 뚫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스트소프트 시간 외에서 하락을 했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네요. 뭐 사내 이사 7만 주가 줄었다. 그러니까 임원 매도가 있었나 봐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하락이 나왔죠. 자, 한동은 내일 1호 공약 발표, 육아휴직 의무화 등 저출산 대책이라고 해서 이게 시간 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고 저출산 애들이 싸그리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대장이었죠 최근. 그리고 제로투세븐, 꿈비, 삼성 출판사. 근데 일봉만 봤을 때는 아가방 컴퍼니가 제일 좋고 그리고 삼성 출판사 얘가 좋죠. 그래서 내일은 저는 아가방 컴퍼니를 볼 예정이에요. 자, 오늘 한미사이언스가 많이 오전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는 제가 눌림 잡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악재 기사가 있었어요. 악재 기사가 뭐냐? 바로 이거였어요. 배제당한 한미 임종윤 뒤집기 쉽지 않다. 장남이죠. 지금 장남이랑 차남이랑 그리고 엄마랑 여동생이랑 OCI랑 이렇게 한 팀인 거죠. 그래서 장남, 차남 대 OCI 이렇게 지금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건데 뒤집기 쉽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서로 경영권 분쟁을 하면서 서로 주식을 조금씩 더 가져오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쪽이 이미 너무 우세해. 그러면 재료가 거의 소멸이나 마찬가지예요. 경영권 분쟁 테마에서는 이런 것들은 약간 악재입니다. 서로 뭐 비등비등하다 이럴 때가 제일 좋아요. 누가 이길지 몰라. 그럼 끝까지 계속 자기 쪽에서 계속 매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공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벌써 뒤집기 쉽지 않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한미사이언스는 상한가를 어제 갔음에도 개파락을 했고 제가 오늘 한미사이언스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입니다. 그리고 근데 자, 장 끝나고 또 이게 나왔어요. 얘네들도 가만히 안 있죠. 장차남 OCI와 통합 반대 가처분 신청. 요거는 좀 자극적이죠. 그러니까 뭐 뒤집긴 쉽지 않지만 끝까지 가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일 뭐 갭상승을 조금 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주가가 다시 반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일 한미사이언스는 주시를 해봐야겠죠. 당연히. 오늘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렇게 많이 오늘 조정이 나왔고 뭐 여기서 내일 오른다면 5만원 타고 뭐 내일 힘이 강하다라고 하면 뭐 이런 데까지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내일 주시를 해봐야 돼요. 저게 그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뒤집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 반등 안 할 거 안 하겠고요. 만약에 조금 이렇게 오전부터 입질이 온다라고 하면 한번 크게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장중에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산 협동로봇 월마트까지 진출하나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만약에 월마트 진출하면 엄청난 호재겠죠. 미국 최고의 이제 이런 마트니까.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오늘 두산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두산은 아직까지 다음 달까지는 그 MSCI 기대감은 조금 있다. 근데 이런 구간을 지금 10만원 깨고 이런 기준봉 저점을 깼어요. 깨고 내려가서 여기서 어떻게 가는지 봐야겠죠. 사실 지금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런데 올라오면 다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뉴스는 이게 다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 일정을 보면 내일 벌써 목요일인가요? 시간 진짜 빠르네. 자,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 개최가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AI 갤럭시 부품 테마 이런 애들 보면 되겠죠. 뭐 온 디바이스 AI는 당연히 제주 반도체 보면 되고요. AI는 뭐 최근 강한 애들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뭐 한컴 아니면은 크라우드웍스나 뭐 요 AI 테마 이렇게 볼 예정이에요. 뭐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안 움직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반짝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기사, 이런 재료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알 수 있겠죠. 이번에 공개되는 갤럭시 시리즈의 특징은 AI로 그렇죠? 실시간 통화인 AI 라이브 통역 콜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음.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부 한미 차세대 배터리 협력 방안 논의라고 해서 근데 지금 2차 전지나 뭐 배터리 이런 애들은 너무 약하죠. 이런 게 있고 LS 머티리얼즈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 제공 시 기한이 내일입니다. 이거 나왔나 혹시? 아직 안 나왔죠? 최근 요거가 있었죠. 이게 내일까지라고 하는데 발행 주권 이게 호재인가? 이거 호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언제 나온 거야? 12월 20일. 뭐 이때 이후에 뭐 주가가 그렇게 오른 건 아니라서 뭐 아무튼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뭐 AI 기사가 또 있네요. 초고대 AI를 활용한 통계 서비스. 뭐 이렇게 이번 주는 뭐 굵직한 일정은 따로 없었죠. 다보스 포럼은 여기서 뭐 그렇게 큰 얘기가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 뉴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일의 효자 종목입니다. 좀 많죠? 일단 테마는 식량, 방산, 홍해, 저출산, 개별인데 왜 이렇게 많냐?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해치 테마. 여기는 해치 테마가 아니죠. 내일 지수가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좋으면 해치 테마를 매매하면 안 되겠죠? 모아가는 건 괜찮아요. 해운 같은 거는 만약에 내일 지수가 좋아서 많이 밀린다라고 하면 밑에서 눌림 잡아서 매집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내일 당일 매매하는 거는 이제 더 빠른 거 매매해도 좋겠죠? 모아 가실 분들은 그냥 그것만 모아 가셔도 되고, 그냥 난 내일 좀 빨리빨리 매매할래 하시는 분들은 저출산 테마 혹은 로봇 혹은 반도체 돈 가는 쪽으로 매매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안 좋다 그러면 한일사료 그리고 고려산업, 미래생명자원 이런 식량 테마들 중에 내일 시가에 대장 갭 제일 많이 뜨는 걸 보고 걔를 매매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미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오전까지 강할 수도 있어요, 얘네가. 그러면 시가 베팅, 대장 시가 베팅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시가 베팅을 했는데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손절을 하실 분만, 그런 거 자신 있는 분들만 시가 베팅 하는 겁니다. 스페코랑 빅텍도 마찬가지. 얘네들도 북돼지가 한 번 더 새벽에 뭐라고 해줘야지, 새벽 혹은 아침에 뭐라고 해주면 이쪽으로 돈이 또 오전에 쏠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아무 말 없으면은 또 오전에만 반짝할 수 있어요. 눌림 잡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해운 애들, 그리고 물류 애들까지. 얘네들은 내일은 약간 뒷전이죠. 왜냐면 지금 시간 외에서 식량이랑 방산이 식량이 강하게 갔기 때문에 식량을 보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방산도 그렇고요. 방산은 스페코가 상한가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 얘네들은 내일 많이 밀리면은 눌림 매집하는 것도 좋아 보여요. 그리고 저출산 애들 시가 베팅 주시해볼만 하죠. 그리고 로봇은 대장 누가 될지 몰라요. 일단 이렌시스가 내일 단기 과열 풀리는데 단기 과열 풀리고 바로 이제 슈팅이 나오는지, 그쵸? 최근 단기 과열 풀리고 이런 슈팅 나오잖아요. 만약에 안 간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해야겠죠. 오늘 단기 과열 풀린 게 제가 있었죠. 폴라리스 오피스, 그쵸? 얘 말고도 있었나? 또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시가의 변동성이 심하니까 잘 보셔야겠죠. 만약에 지수가 좋다면 이렌시스 오전에 강하지 않을까? 미장이 좋다면. 미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오전에 이렇게 변동성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만약에 이거는 내일 지수가 좋으면 대장을 매매하는 겁니다. 대장은 지금 에브리봇 혹은 뉴로메카 혹은 인탑스, 이 셋 중에 하나가 대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일단 온 디바이스 저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 혹은 CXL 테마에서 네오셈이나 3S 이런 애들이 좋겠죠. 그리고 YIK는 21선 이제 처음으로 내려오는데 이런 데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 주시해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 자, 이렇게 많은 종목 중에 지수가 내일 미장이 오늘 좋았어. 그러면 내일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치 테마는 약간 제쳐두고 로봇이나 반도체 이런 애들 매매하면 되겠죠. 근데 미장이 오늘도 안 좋았어. 그러면 당연히 오전에는 이런 애들을 매매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미사이언스랑 한빛레이저까지 다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안 좋으면 당일 해치 테마를 매매하거나 강했던 테마를 매집하거나, 최근 강했던 지수가 좋으면 당일 주도 테마 매매를 하면 됩니다. 최근 강했던 테마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어요. 로봇이나 반도체 이런 애들 혹은 AI.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제 말 다 이해하셨죠? 일단 미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고, 미장이 좋으면 해치 테마보다는 원래 강했던 로봇, 반도체 이런 애들 보는 게 좋고, 미장이 안 좋으면 해치 테마를 오전까지는 보는 게 좋다. 쉽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 지수가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해서 그런지 여기 보시면 1월달 매매가 거의 다 손실 중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수익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쵸? 혹시 제 영상이 어렵나요? 저는 계속 수익 중이에요. 계속 수익 중이고, 사실 지수가 이렇게 안 좋은지도 몰랐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효자 종목이 최근 잘 맞아서 저는 수익이 잘 났는데, 여러분, 이런 매매가 조금 어렵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효자 인베스트먼트 한 자리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공부를 해봤고 내일도 김효자 여러분들께 효자 종목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